지금은 괜찮나? 이것도 안 되면 오늘은 어려운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되나? 안 끊겨요? 다행이군요.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점. 여기가 지금 그 데이터가 괜찮았다가 조금 느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럴 좀 있어가지고. 네. 와이파이로 바꿨습니다. 근데 와이파이도 이게 데이터 환경이 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번 해보죠 뭐. 일단 오늘 상해에서 한 후에 팬 미팅은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저는 밥을 먹고 이제 방으로 돌아와서 식기 전에 윤희들과 잠깐 놀러 왔어요. 평소에는 제가 화질이 제일 좋은 고화질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오늘은 화질을 제일 낮은 버전으로 켰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뭔가 오늘따라 뭔가 화면이 흐릿한데 하면은 그런 걸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샐러드랑 그 프로틴 쉐이크랑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네. 오늘 사실은 이제 제가 긴장을 조금 했어요. 뭔가 잘 할 수 있을까? 뭔가 진행도 그렇고 오늘 짜여져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그걸 재밌게 잘 할 수 있을까? 말은 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 윤희들 덕분에 참 즐겁게 하다 온 것 같습니다. 뭔가 노래나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적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그냥 지금 사실 조금 그 식단도 다시 좀 타이트하게 하고 운동도 좀 강하게 밀어붙이는 시즌이라 혹시나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나 그냥 저의 텐션이 살짝 평소보다 낮을까봐. 근데 뭐 그것은 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재밌었어요. 아, 목소리가 좀 잠긴 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뭔가 조금 강행군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금방금방 좀 잠기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인후염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윤희들이 참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고, 또 너무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진짜. 네. 아, 머리색을 그 평소보다 살짝, 그러니까 저번보다 조금 더
어두운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지금 조명 때문에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것도 있고. 아, 오늘 그 우리 윤희들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일도 케이크도 주시고 선물로 생일 파티처럼 생일도 했고요. 팬미팅 하면서 그 영상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저는 사실 그 섹션이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타임테이블을 저도 보고 준비를 미리미리 하니까. 그래서 곧 생일이어서 뭔가 그 생일에 대한 그런 시간이 있구나 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영상이 나오는데 저의 그 20대 이 20살 때 그 여드름 가득한 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참 피부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제가. 한창 뭔가 얼굴이 막 뭐가 이렇게, 제가 고등학생 때 피부가 좋았다가 20살 때부터 피부가 조금 안 좋아졌어요. 한 22살까지. 그러다가 이제 그 큐브에 들어가면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이때 당시 연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피부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이제 다시 좀 정상 컨디션을 되찾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데에 조금씩 자국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때 당시 피부가 좀 안 좋았어가지고. 근데 그 영상들이 막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진짜 너무, 사실 저도 너무 오랜만에 봤고, 그 존재를 잊고 살다가, 어, 각, 다시 한번 상기된 거죠,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진짜 너무 창피하고 쑥스러워가지고, 거의 도망치다시피 또 우리 윤희들이 예쁘게 꾸며준 그 스팟이 있어가지고 거기 뒤로 숨었습니다. 네. 너무 쑥스럽고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도 우리 윤희들은 또 귀엽다고 생각해줬겠죠. 네. 참 감사합니다. 귀여웠어요? 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10년이 넘었네요. 그 영상이. 네, 10년이 넘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시간이 진짜 빨라요. 그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상해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그때는 언제 데뷔할 수 있을까? 데뷔는 하려나? 뭔가. 그 프로그램을 찍을 때 당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찍을 당시에 약간 자신감이 좀 있었거든요. 내가 그래도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무대도 그렇고, 좋은 그런 걸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막,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직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한테, 막, 걱정하지 말아라. 나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무대에서 제가 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한 마음에,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루하루 지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왔는데, 뭔가 저를 반겨주는 유니들도 있고, 이제는 좀
열심히 지냈구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참 재밌게 어제도 오늘도 참 하루하루 즐겁게 재밌게 보냈고, 또 뭔가 제가 중국어를 그리 잘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이렇게 잘한다고 뭐 같이 함께 이번에도 이렇게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또 직원분들도 중국어 너무 잘하신다 막 이런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런 것들이 참 감사했던 것 같고, HSK를 제가 딴 HSK는 참 땄다고 얘기하기도 좀 뭔가 쑥스러운,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나 하면 뭐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또 살다가 오기도 했고, 긴 시간은 아니지만 살다가 오기도 했고, 그냥 한자를 조금 외우고 시험을 봤던 정도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아무튼 그랬습니다. 한자는 정말 잘 못 읽고요. 그 시험 보려고 그때도 조금 외웠는데, 이게 아무래도 뭐 좀 자주 쓰는, 그러니까 눈에 자주 보였던 언어 있잖아요. 좀 뭐랄까요? 예를 들면 뭐 츠라던가 워라던가 니라던가 마 뭐 이런 거라던가, 그러니까 뭐 많이 눈에 봤던 것들은 읽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못 읽고요. 쓰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네. 후이는 제2외국어 중국어 했냐고요? 저는 제2외국어는 기억이 안 나네요. 제2외국어 기억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끊기지 않아요? 괜찮나 보네요. 다행입니다. 제가 요즘에 뭔가 이렇게 딱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참 뜸해요. 그죠? 이동 중에 하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고 싶은데 정말 정말 이동 중에 아니면은 라이브 방송을 킬 여유가 별로 없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뭔가, 사실은 오늘도 뭔가 외우거나 아니면 뭐 가사를 쓴다거나 할 일이 남아있긴 한데, 뭐 아직 운동도 다 안 끝났고요. 근데 그래도 잠깐 좀 쉬어볼까 하면서 좀 잠깐 왔습니다. 스케줄이 많네요. 저도 보통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뭐 괜찮아요.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뭐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당연히 괜찮죠.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여유가 있니 하면은 여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여유롭지는 않다. 아무래도 그렇죠. 또 저의 어떤,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뮤지컬 준비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하루하루가 이제 지나가면 당연히 미리 뭐 당연히 이런 약속들 미리
정해져 있던 그런 약속들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그래도 뮤지컬도 뮤지컬대로의 그 진행 속도가 있으니까 제가 또 숙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저의 어떤 후이로서, 그러니까 제임스 딘으로서 말고 후이로서의 일들에 집중을 하면 제임스 딘으로서의 또 이 숙제가 조금 쌓이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속도를 잘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맞춰 가야 하는 상황들이 있고, 물론 뭐 투어 준비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숙제를 미룰 수는 없고요. 지금 또 너무 감사하게도 약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면 더 재밌잖아요. 더 즐겁고 덜 힘들고. 근데 펜타곤이란 우리 가족 같은 이런 팀도 있고, 또 제임스 바이런 딘이라는 뮤지컬 작품 안에서의 또 우리의 팀이 또 있어요. 함께 하는 배우들도 있고요. 저는 또 점점 하나 둘씩 돈독해지면서 정말 팀처럼 또 잘, 뭐 형님들, 연출님, 뭐 감독님들 잘 이렇게 팀처럼 또 잘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팀원으로서 그냥 잘 또 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의 취지는, 숙제는 미루면 안 된다. 미룰 수가 없다. 네. 윤희들도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뭐 얼마 전에 가장 최근 사인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팀이지 않나. 이제는 우리도 좀 서로 간에 좀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잘 또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돈독하게 나아갈 수 있는 팀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고. 팀 후이라고요? 저는 참 든든하죠, 진짜. 너무 든든하고. 오랜만에 라이브 하니까 진짜 재밌네요. 우리 뭐 할까? 오랜만에 하는데 뭐 재밌는 거 할까? 제가 What's in my bag 한번 해볼까요? What's in my bag? 어때요? 저도 제 가방에 뭐가 든지 몰라요.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 넣고 왔거든요. What's in my bag 한번 해볼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다려봐요. 제 가방 한번. 제 가방에도 이거는 이제 제가 윤희들이 너무 많이 본 저희 출장백. 이게 출장백이고요. 출장 가방. 예. 자, 일단 앞에부터 해볼게요. 자, 1번. 이거, 구내염 패치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이거 잘 보이나? 이렇게 옷에 하이너서 구내염 패치. 제가 많이 쓰는 구내염 패치고요. 이게 제가 진짜 다양한 구내염 나시면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진짜 온갖 구내염의 약을 다 써봤어요. 뭐 연고부터
연고도 뭐 이름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막 뭐 보라색이 들어간 연고도 있었고요. 파란색 컬러가 들어간 연고도 있었고요. 뭐 알보칠도 있었고요. 알보칠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이름의 연고도 있었고요. 그 아픈 이벤큐도 참 많이 썼고요. 막 별의별 걸 다 써봤는데 초록 색깔로 된 그 물도 있어요. 되게 엄청 리스테린보다 한 10배 강한 느낌이 드는 그 벤톤인가요? 뭔가요?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알 뭔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게 저는 자기 전에 붙이고 어, 자고 일어나면 딱 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연고 같은 거는 나중에 좀 이렇게 딴 데로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다른 데 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알보칠은 효과 좋은데 알보칠은 그 위치를 잘 잡아야 돼. 예를 들면 갑자기 구내염 감이, 그 치아가 닿는 곳에 구내염이 났다, 그럼 알보칠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치아가 닿는 곳은 이렇게 말을 하거나 밥을 먹거나 하면 거기를 계속 건들면서 또 상처가 커져요. 근데 그런데 알보칠을 하면 오히려 효과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내염 연고 이 패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거의 뭐 집에 이미 뭐 몇 박스 더 있는, 그래서 이거 들고 왔어요. 혹시 몰라서. 제가 구내염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끝물이에요. 진짜 이만큼 남았는데, 아 이제는 패치는 안 붙여도 되는 상황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들고 왔어요. 아플까봐. 자, 다음은 이거 알죠? 메가도스라고. 메가도스라고, 이거 먹으면 감기를 예방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 비타민이 엄청 센 거고, 이게 3000mg인가요? 아무튼 엄청 센 비타민이에요. 저는 사실 뭐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그냥 편의점에서 요거트 같은 거 그냥 먹고, 유산균이나 이런 거는 알약으로 잘 안 먹거든요. 오메가3나 뭐 이런 거 먹으면 좋은데 사실 잘 못 챙겨 먹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자주 그래도 먹는 편입니다. 어때요? 건강. 자, 다음 이거 제가 한번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세니타이저고요. 손소독제예요. 그 제가 또 손소독제를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얘를, 그 손소독제가 젤 타입이 있고 뭐 이런 미스트 타입이 있고 여러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근데 젤 타입은 좋아. 너무 좋은데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 양 조절이 좀 어렵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한 번에 잘못 짜면 너무 많이 짤 때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 손을 깨끗하게 만든다의 그 느낌은 젤 타입이 더 큰데, 이거는 그냥 미스트예요. 근데 이 미스트가 좀 더 저는 그냥 들고 다니면서 쓰기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그 얘는 무향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그 세니타이저를 써봤거든요. 그 브랜드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템버린즈라던가 뭐 그런 것들도 써봤는데, 저는 그냥 결국엔 무향으로 다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 이렇게 손톱 같은 데도 이렇게 그냥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가끔씩 예를 들면 어디 나갔다가, 그러니까 그 손을 씻을 수 없는 곳에 갔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매번 뭐 손을 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뿌리는데 뭔가 손바닥만 뿌리면, 원래 보통 이렇게까지 손을 저는 씻는 편이거든요. 근데 손바닥만 뿌리면 뭔가 이 느낌이 해가지고 이렇게 손톱까지 뿌려요. 아무튼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은 뭐 저렇게 많이 뿌려라고 할 정도로 많이 뿌려서 써요. 근데 어차피 이거 금방 날아가니까. 근데 여기는 2, 3회 뿌려준 뒤에 가볍게 건조시켜주세요라고 써있지만 저는 10회 이상, 한 10회 가까이 뿌리는 것 같습니다. 건조해, 막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하게 건조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감기 걸리고 싶지 않아서. 이게 참 감기가 참 저거예요. 진짜 제 삶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쓰는 립밤이고요. 얘는 이제 스케줄 있을 때 가끔 바르는 컬러 살짝 있는, 이름이 뭐죠 이게? 립밤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컬러 살짝 있는 립밤입니다. 사실 이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그냥 손에 잡히는 거를 바릅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컬러 정보는 제가 직접 구매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릅니다. 네, 그냥 자연스러운 그런 컬러.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는 처음에 가방을 쌀 때 하나 넣어놨죠.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제 현관대에 이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가다가 주머니에 이 친구를 넣은 거죠. 그래서 평소에 바르다가 뭐 일이 있네 해가지고 가방에 넣어놓은 거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있는 것을 깜빡하고 다시 가방에 제가 또 챙겨서 3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렇고요. 자, 다음은 이건데요. 이 줄 이어폰인데 이거 쓴지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네, 이건 줄 이어폰이고 사실 음질은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음질은 그렇게 좋진 않는데 이거를 산 이유는 그냥 평소에 그 블루투스 이어폰 배터리가 나갔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상용으로 들고 다니는, 뭐 막 들고 다녀요 그냥 이렇게. 근데 내구성이 진짜 좋아서 고장은 잘 안 납니다. 지금 쓴지 거의 그래도 진짜 한 4년 5년 된 것 같은데 여전히 고장 안 났고 잘 쓰고 있어요. 주정리 뭐 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대박인 게 막 이렇게 엉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저는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뭐 엉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앞주머니, 저스트 앞주머니. 조금 더 있긴 한데 그냥 뭐 이런 형광펜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있고요. 그리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는 뭐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제가 이제 손 닦는 거에 진짜 진심인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아마 손 소독 티슈? 네.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네. 이거는 매니저님이 그냥 사다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손을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있잖아요. 거기에 손소독 티슈를 무조건 사놓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손소독 티슈. 네, 손소독 티슈. 왜냐면 진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감기에 되게 진심이잖아요. 저는 진짜 감기 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거든요. 근데 경험상 이 메가도스와 이 손소독과 마스크 이 세 개면 진짜 예방을 할 수 있어요. 사실 거기에 잘 때 이제 가습을 해준다던가, 물을 자주 마신다던가, 그러면은 훨씬 더 좋겠지만, 가습기는, 진짜 저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이에요, 지금. 그냥, 제가, 여전히, 초음파식 가습기를 쓰고 있어요, 집에서.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아까워가지고, 다른 제품으로 뭔가 바꾸기가. 또 아버지가 사주신 거라. 그래서 아버지가 또 사주신 거니까 잘 써야겠다 하고 이제 쓰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가열이 되는, 그러니까 가열이 근데 좀 초음파인데 가열 기능이 있는 그냥 가습기인데, 이게 아예 가열식 가습기를 사면 자주 이 청소를 막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도 된다고 듣긴 했어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쓰는 거는 매일매일 닦아줘야 돼가지고, 와, 그게 참 번거롭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자주는 안 트는 것 같아요. 아무튼 윤희들도 우리 손소독을 우리 생활화 합시다. 이거 보고 가방에 핸드크림 버리고 손소독제 넣었다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거는 윤희들도 봤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패드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제가 당근으로 산 저의 패드. 참 귀엽죠? 네. 근데 이거를 산 이유는, 이걸 들고 온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대본을 외워야 돼가지고, 대본도 외우고 막 그래야 돼서 이제 들고 왔고요. 얘가 무게가 좀 있어요, 의외로. 좀 제가 크기를 좀 큰 거를 선호해가지고, 크기가 이따만한데 의외로 무게가 좀 있어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어차피 제 화면 자체가 크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볼까 했는데, 이게 달라요. 이 핸드폰으로 보는 것과 이 패드로 보는 것의 집중도도 다르고, 그냥 느낌도 달라요, 뭔가. 그래서 기본 배경이라고요? 네, 패드 기본 배경입니다. 그냥 특별한 배경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거에는 딱히 그런 애초에 그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배경화면을 바꿔야 하나라는 고민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패드 들고 왔어요. 이거 좋아요. 진짜 좋아요. 지금 요거 고민 중이에요. 제가 이 펜에 요 스티커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도 나름 귀엽게 쓰고 싶어가지고. 귀엽죠? 근데 요 스티커를 지금 새로운 걸로 바꿔볼까? 근데 왜 바꿀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꾸면 되는데 이거 붙이는 게 생각보다 긴장돼요. 잘못 붙일까봐. 그래가지고 그냥 많이 닳지도 않아서 그냥 쓸까 말까, 그냥 기분 전환 한번 할까 고민 중이고요. 재밌죠? What's in my bag? 자, 다음은 자, 티슈. 물티슈 아니고 이건 티슈. 손에 손에 묻을 수 있잖아요. 손에 뭐가 묻을 수도 있고요. 뭐가 닦아야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청결에 예민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예민한가 봐요, 제가. 예, 이건 물티슈였고, 아까 저건 물티슈, 아까 저건 손 소독제. 이거는 그냥 휴지, 티슈예요. 예. 근데 이 여행용 티슈의 장점은 이 어떤 터치감이 나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많이 안 썼어요. 사실 있는지도 몰랐네요. 70매라고 적혀 있는데, 한 65매 정도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그렇고요. 아, 너무 웃기네요. 자, 다음으로는 뭔가 보여드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보여드릴 만한 게. 아, 근데 다음으로는 좀 약간 재미없는 것들인데. 아, 이거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저기 뭐야. 용각산 캔디라고 하죠. 예. 그래서 목이 조금 칼칼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가래가 끓거나 뭐 이럴 때. 근데 이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딱 하나 먹고 이게 2개 먹으면 그때부터 건조해진다라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건강템이라고요? 무대에서 이걸 먹어요, 진호 형이? 아, 진짜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용각산에 너무 많이 먹으면 많이 건조해진다고 들어가지고 사탕처럼 먹는 거는 안 좋을 텐데. 진호 형 하루에 7개 먹는다고요? 제가 형이랑 한번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통 노래하기 전에 캔디를 많이 물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면 긴장되거나 하면 물이 많이 쓰이는데,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많이 가야 되니까 캔디를 물고 있는데, 검색해봤을 때 이 캔디는 2개, 3개 이렇게 먹으면 건조해지고 뭐 그런 게 있다가 아닌데 없대요? 아, 그래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야? 많이?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은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거 뭐 무릎 보호대. 이건 뭐 그냥 손목, 뭐 운동할 때 쓰는 뭐 그런 손목 스트랩. 그리고 이거는 뭐 휴대용 이거 양치하는 거고. 진짜 뭐 없죠. 가방이 이게 다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도 모르는 친구들이 나오는 건데 없습니다. 그냥 뭐 볼펜 있고요. 뭐 이런 삼색 볼펜 있고, 이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오늘에서야 알게 된. 제가 이걸 왜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이런 헤어밴드 같은 거 있고. 그리고는 없어요. 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결국에는 제가 챙기고 다니는 거는 챙기고 다니는 거는 이제 청결과 건강템밖에 없다. 제가 신경 써서 챙기고 다니는 거. 뭐 그런 얘기죠. 딱히 뭐 필요한 게 저는 많이 없습니다. (34세) 가방이라고요? 에이, 그거는 좀 아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의 이 가방 속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절반 정도는 손소독이었다고요? 32세? 저 32세잖아요, 아직. 아, 34세 가방이라고 제가 했다고요? 무겁진 않아요. 왜냐면 든 게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무겁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패드가 가방보다 무거울지도 몰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한번 써보라고 선물로 주셨는데 아직 안 써봤어요. 사실 이거 있거든요, 새거. 근데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쿠션은 있어 후야 하셔가지고 제가 쓰던 건 다 써가지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게 약간 얼굴을 뽀송하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파우더래요. 쿠션이면서. 그래서 뭐 제가 사용해보고 셀프 메이크업을 할 일이 진짜 많지는 않은데 가끔 할 일이 있죠. 안에서 문제죠. 할 일은 있죠. 뭐 예를 들면 라디오, 뭐 슈퍼 라디오를 간다던가, 뭐 집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할 때도 그렇고요. 윤희들은 몰랐겠지만 또 셀프 메이크업하고 라이브 방송한 적도 꽤나 많아요. 티가 안 났겠죠? 셀프 메이크업이랄 게 없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이 쿠션 이렇게 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쿠션 정도 하고 립 바르고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라디오 때 셀프 메이크업을 요즘에 안 했었는데 이거를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써보고 너무 좋다 하면 이제 근데 제가 우리 윤희들보다 쿠션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뭐 화장품을 추천할 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제가 쓰는 거요? 어딜 봐야 호가 나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가 봐요. 이거는 23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23인지 몰랐어요. 23N1이라고 적혀 있어가지고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럼 23호인가 봐요. 네. 제가 피부가 어두운 편이에요. 그렇게 막 밝은 피부 톤이 아닙니다. 평소에,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 셀프 메이크업은 아마 뭐 저보다 저희 선생님이 잘 하실 테니까 셀프로 할 때는 너무 밝게 할 필요 없으니까 23. 평소에는 조금 밝히면 좋으니까 하시는 것 같고, 머리 염색한 뒤로는 여기 목도 조금 해요. 뭐 비비나 뭐 이런 이거 파운데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하얀색 약간 톤업 크림 같은 거를 조금 바르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톤이 뜨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 쓰던 예전에 쓰던 게 사실 근데 뭐 없습니다. 귀에도 톤업 크림을 바른다고요?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요, 그건.
네, 귀에도 톤업을 바르는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지 않을까요? 근데 멤버들도 귀에는 안 발랐던 것 같은데. 네, 보통은 얼굴이랑 목만 바르는데, 네. 음방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냐고요? 음방에서, 그렇죠. 아무래도 음방에선 조금 더 진하게 하는 편이고, 음, 근데 제가 막 애초에 메이크업을 엄청 진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음, 제가 가끔 이제 뭐 이렇게 동생들이랑 음방이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이렇게 만날 일 있으면 좀 너무 옅게 했나 싶은 날도 가끔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즘 공연 때 렌즈 필수냐고요? 공연 때는 일단 오늘은 안 꼈는데 오늘 안 낀 이유는 그냥 눈이 조금 빡빡해가지고 음, 중간에 왠지 빼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눈의 느낌을 봤을 때. 그래서 근데 중간에 빼면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예 끼지 마자 라고 생각하고 제가 건조증이 좀 있어요. 네, 눈이. 근데 막 엄청 심한 편은 아닌데 그래도 한 3, 4시간 정도 끼고 있으면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스타일이고 불편해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에 저도 막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걸 껴야겠다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진하지 않고 진짜 제일 자연스러운 것들만 어떻게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쌤이 보통은 그 추천 아니면 뭐 앞에 이렇게 주실 때도 있고 다들 밥은 먹었을까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 지금은 아직 못 먹었어요? 아 뭔가 오늘의 기분은 딱 뭔가 윤희들이랑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그런 느낌인데
아,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딱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러고 싶은 느낌인데 그 모든 유혹을 참아버리겠다. 그 못 먹는 거에 대한 갑자기 슬픔이 찾아왔어요, 방금.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옛날에는 제가 먹는 거에 대한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없었거든요. 진짜 없었거든요. 막 먹고 싶다거나 막 먹는 거에 대한 그런 뭔가 그런 막 욕심이라던가 그런 게 진짜 없었는데 아 요즘에는 먹고 싶어요. 막 어, 네. 뭔가 막 맛있는 거 막 먹고 싶어요. 그래도 오늘 네 맛있는 거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정말 다양한 그 음식들을 대기실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윤희들이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요거 조금 먹어보고 저거 조금 먹어보고 열심히 먹어보고 이거 맛있어요. 이거 더 맛있어. 요것도 맛있어요 하면서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이거 드세요. 이것도 같이 드세요 하면서 그렇게 뭔가 저도 조금 먹고 드시는 거 보면서 대리만족도 좀 하고 옛날에는 진짜 저는 그 마음을 아예 몰랐거든요. 뭔가 이거 먹어주면 안 돼? 뭔가 그 마음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 이거 맛있게 먹어주면 안 돼? 이렇게. 그래서 근데 오늘 이거 한번 드셔주시면 안 돼요? 뭐가 제일 먹고 싶다고요?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는 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배 터지게 일단 버터떡으로 1차전 하고 버터떡으로 배 터지게 1차전 하고 그러니까 그 한 다섯 여섯 개는 먹어야 성에 찰 것 같더라고요. 아까 조금 먹어봤는데 그래서 버터떡으로 1차전 한 다섯 여섯 개 정도 먹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양꼬치 꼬치집에 가면은 양꼬치 말고도 정말 다양한 꼬치들이 많잖아요. 뭐 닭꼬치도 있고요. 뭐 진짜 뭐 다양한 꼬치들 2차전으로 그런 거 먹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옥수수 꼬치 이런 것도 맛있고 후이 입에서 먹는 얘기 나오니까 좋네요. 이런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없었는데 요즘에 막 먹고 싶어요. 너무 먹고 싶고 근데 참아야죠. 참는 자가 더 행복하리라. 왜냐면 너무 지금 참는 이유는 그동안 너무 먹었어. 먹고 싶은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다 먹었어. 요 한 며칠 됐다고 이거. 요거 뭐 한 3, 4일 됐나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게 그래서 힘든 거야. 그래서 차라리 한 2, 3주 됐어.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살 텐데 그게 아니라 막 3, 4일 됐으니까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막
너무 많이 먹은 거야. 막 먹고 싶은 거 막 다 먹은 거예요. 막 라면 먹고 막 작업하러 막 치킨 시켜 먹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슬픔에 빠진 건 이제 오늘 같은 날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뭔가 또 상해 왔다. 야 하면서 딱 끝났다 하면 이제 뭔가 식사 한번 하시죠 해가지고 맛있겠다. 살은 안 빠졌어요? 살은 많이 안 빠졌어요? 살은 빙고 활동이나 뭐 그 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 저의 이 연대기가 있는데 그, 그 대만 여행 간 거 있어요. 규빈이랑 그때가 이제 최대였고 최대. 그땐 네 지금과 비교하면 한 7kg 정도 더 나은 것 같고 한 7, 8kg 나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그리고 저기 뭐야 내일은 나에게 내일은 나에게 할 때가 조금 빠졌어. 그리고 빙고 자켓 찍을 때가 또 조금 빠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때보다도 한 빙고 자켓 때보다도 한 3kg 정도. 근데 여기서 뭐 살을 더 뺄 수도 없고 뺄 살이 없어요. 예. 지금이 제일 빠진 건 아니고 제일 빠진 건 저기 흠뻑 활동할 때가 제일 말랐고 그 워터밤 갔을 때가 그 다음이고 지금이 그 다음 정도 됩니다. 흠뻑 활동할 때는 실제로 만나면 주변에서 다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래도 괜찮아? 약간 어디 아퍼? 약간 이런. 그 화면에서 보기에는 막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티가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가 제일 좋았어요? 언제가 제일 좋아요? 유이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그게 언제였을라나? 이지댄스, 잡초 뭐 이럴 때가 좋아요? 근데 다 비슷해요. 지금이랑 뭐 해봐야 뭐 2kg 차이밖에 안 나요. 잠깐, 잠깐 좀 이렇게 있을게요. 잠깐 예의 좀 빼겠습니다. 저도 좀 편하게. 쉬라고요? 아, 왜요? 놀러 왔는데, 왜요? 놀아요, 우리 놀아요. 저 아직 할 게 많습니다. 대본도 봐야 되고요. 좀 순서 고민 중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수가 없습니다, 아직. 잘 수가 없어요, 아직은. 노래방 갔다 왔는데 오빠 노래 왕창 부르고 왔어요? 아, 진짜요? 무슨 노래 불렀을까? 내 노래 중에 노래방에서 가장 부를만한 노래. 아, 근데 후이 노래 너무 어려워, 솔직히. 그죠? 아, 진짜 후이 노래 너무 어려워. 내가 불러도 어려운데. 아, 유니들이랑 같이 좀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그냥 여러 가지의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후이 노래 너무 어려워. 근데 또 코이드 킬러 이런 거 또 공연 때 하면 또 멋있어. 막 임팩트 있고 막 유니들도 막 좋아해. 근데 어려워. 어려우면 근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실까? 막 그런 걱정도 가끔 들다가도. 근데 막 쉽다고 또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도 들다가도. 그러면 그냥 멋있는 거, 멋있고 싶다. 뭐 이러다가도 참 여러 마음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쉬운 노래 좋죠. 근데 쉬운 노래를 일단 제가 잘 못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다고 한들 그냥 그게 온전히 후이라는 아티스트의 어떤 모습일까? 막 그런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빛날이 잘 만들었다고요? 빛날이요? 빛날이 잘 만들었죠 진짜.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뭔가 사실 빛날이 잘 만들었는데 청개구리도 좋았고요. 비슷한 결이라고 보면 접근금지도 좋았고요. 저는 저의 의도는 빛나리의 감성을 유지하면서 좀 강하고 멋진 퍼포먼스까지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다라고 생각하고 신토부리도 만들었던 건데 그냥 뭔가 이게 운명 같은 느낌인 거예요. 쉬운 노래를 만든다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마냥 어렵다고 해서 또 어려운 곡이지만 또 사랑을 받는 곡들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참 그냥 아무튼 결론은 윤희들이 노래방 가서 후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후이 노래 너무 어렵다. 현재까지는. 왜냐면 저도 어렵다. 빙고 어렵죠. 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이번에 음악방송 하면서 빙고 진짜 라이브 와 진짜 매일매일이 고비였어요. 제 기준에 후이 노래 중에 가장 쉬운 노래? 소년 감성은 쉽다기보다는 그래도 뭐 편안한 편에 속하는 것 같고 소년 감성 있고요. 이번 콘서트 셋리스트 기준으로 하면 소년 감성 소년 감성 말고 왜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쉽다고 할 만한 곡이 소년 감성 소년 감성 빛나리 발라드 편곡 좀 그리고는 없었던 것 같아. 아 예쁨도 어렵진 않았는데 예쁨이 풀곡이 아니었어가지고 기억을 그 뭐지 제가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근데 뭐 예쁨이나 I love you so much도 그렇게 어려운 노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알러브 서머치가 조금 막 편안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윤희들은 사실 뭐 각자마다의 취향들이 많겠지만은 그냥 뭔가 체감으로 느꼈을 때 주변 지인들이나 혹은 윤희들의 어떤 뭐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코이드 킬러가 가장 근데 뭔가 뭐랄까요? 제일 좀 멋있었다. 제일 임팩트 있었다. 뭔가 그런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잡초라는 곡도 뭐 좋다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도 잡초도 좋았어요. 잡초는 그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냥 부르면서 뭐 모든 노래가 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 그 감정 이입을 하다 못해 터져 나올 것 같은 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딱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감정 이입을 하다 못해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 I love you so much랑 꽃각사가 좋아요. 근데 꽃각사도 편하진 않은 것 같아, 노래가. 은근 어려워요, 높고. 잡초 인트로가 저는 참 부를 때마다 거기서 많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인트로 파트를 딱 부를 때 그 굉장히 나지막히 깔리는 패드 위에 그냥 제 목소리가 그냥 얹힐 때 그 공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좋았던 것 같고. 콜드킬러 같은 노래도 좋죠. 꽃가사가 반응이 좋군요. 겨울의 봄은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제가 올 초에 그 보컬 연습을 한창 집중해서 빠져있던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컬 연습과 레슨에 집중해서 하던 그 몇 개월의 기간이 있는데 사실 그 전에 겨울에 봄 라이브를 한창 막 해야 되는 시즌에 라이브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와 노래를 너무 너무하게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번에 라이브를 해보니 어쩌면 나쁘지 않을지도. 근데 어려운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노래가 어려운 거는 그 멜로디가 너무 널뛰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이 음역이 너무 막 이렇게 흐르니까 그게 참 그래서 그 속도를 원곡보다 제가 콘서트용으로 BPM을 늘렸어요. 그냥 이게 원곡 속도로 하니까 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속도를 조금 늦췄었거든요. 유니들은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꽤나 많이 늦췄어요. 그래도 한
그러니까 분수로 치면은 노래 길이가 아마 뭐 10초 이상 10초 이상 늘어났을 거야, 아마. 후이는 신나는 게 좋냐고, 잔잔한 게 좋냐고요? 사실은 제가 그런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한 발 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메타 인지가 되어 있구나 싶은 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해 보아도 정작 본인은 본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누구인지를 잘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어떤 경험들을 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이번 콘서트의 너무 큰 계기는, 그러니까 큰 자산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후이는 사실 제가 그냥 혼자만의 정의를 내렸을 때, 어, 청춘을 노래하는 순수한 소년이 되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나의 이미지, 보여지는 느낌,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컬러감이 그런 건 줄 알았어. 근데 이번에 콘서트를 했는데 그때 말했듯이 코이드 킬러를 빼려고 했잖아요, 원래. 근데 진짜로 제 주변 인물들은 그 이야기에 잡초 조금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또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이미지와 그러한 음악은 그냥 또 그럴 때인 거고, 어, 아니었구나. 아, 다양하게 해도 되겠다. 그냥, 왜냐면, 시즌별로 이 사람의 기분이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느낌도 달라지고, 사실 뭔가 저는 다 좋아하거든요. 두 개 다 좋아해요. 근데, 진짜, 저울에 재서 노래를 딱 올려놨을 때, 혹은 이 어떤 후이의 음악을 리스트로 넣고, 당연히 그럴 순 없겠지만, 제가 이렇게 등수를 매긴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코이드 킬러는 저에게 꽤나 그 상위권에 있는 음악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말 멋있는 음악의 참 그 상단에 있는 곡인데, 바스키아도 그런 노래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제가 좋아요. 좋았었고, 엄청,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근데 뭔가 그냥, 어느 순간, 비춰지는 나의 모습과 느낌이, 뭐, 윤희들도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청량하고, 어떤, 그런 이미지가 조금 더,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음악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하나라는 혼자만의 그런 정의 아닌 정의를 너무 섣부르게 내린 느낌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번
공연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얘기하시면 연출립과 작가님의 어떤 푸시로 푸시라기보다 그냥 권유와 제안 덕분에 너무 감사한 일이죠, 진짜. 저한테 선택권이 있었으면 저는 뺐을 거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권유와 제안 덕분에 아,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코이드 킬러가 근본이라고요? 바스키아 후이 좋아한다고요? 소년 고백의 큐시트를 이 순서로 짠 이유는 사실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하게 이유가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데 일단은 앞쪽에는 저의 어떤 그 그러니까 저의 작곡 인생 혹은 음악 인생에 의미 있는 곡과 혹은 저의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삶에서 느껴졌던 메시지들이 담긴 노래를 좀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년 감성이랄지 잡초랄지 뭐 고모겨지랄지 뭐 그런 곡들이 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꿈틀거리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곡들이어서 그래서 너무 그런 순서들로 이제 큐시트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번에 유니드 덕분에 또 주변 인물, 주변 분들, 저희 친형도 그랬고요. 저희 친형이 그냥 바로 그냥 형은 뭐가 좋았어? 물어봤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나는 코이드 킬러가 좋아한대 이래가지고 아 그래 아 그래 거기서 또 뭔가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웨일이나 멜로 같은 노래도 좋다고요. 그죠? 멜로도 노래 참 좋은데요. 멜로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후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있으시고 노래를 좀 이렇게 들어봐 주신 분들은 의외로 종종 얘기해 줄 수도 있어요. 나 이 노래 좋더라 하면서 뭔가 센스티브한 느낌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음악 안에서. 네. 멜로가 진짜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스펙트럼의 다양한 음악들의 좀 그런 사실 제가 소년이 아닌데 뭔가 이 순수함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참 그래서 다양한 음악에 다양한 걸 그냥 더 멀어질 수도 있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 멀어지냐면 그 후이라는 그 아티스트의 어떤 컬러와 세계관을 정의하는데 더 멀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좀 다양하게 해도 좋을 것 같다. 후이즈미가 좋았어요? 그래요? 아, 후이즈미가 좋았군요. 참, 이게 후이즈미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제가 공개되지 않은 곡들로 구성되어 있는 앨범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곡 중에 하나가 이지댄스였고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 분들께 전달해 드렸고 이런저러한 의견들을 정립해서 정의하다 보니까
그 앨범이 나온 거예요, 후이즈미가. 근데 사실 제가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앨범은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그런 뮤지션스러운 음악적인 요소들이 녹아져 있고, 뭐 그게 더 좋다 덜 좋다는 건 없지만, 그래서 후이즈미라는 앨범이 나갔을 때 저의 어떤 생각은 아 뭔가 그때 당시에 저의 그 방향이 조금 더 뮤지션스러운, 괜히 좀 더 음악스러운, 음악적여 보이는, 그러니까 보기에 그냥 그래 보이는 노래를 제가 넣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때 그 앨범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서 돌이켜서 생각해보니 이 음악들이 지금의 저에게 주는 영향들이 진짜 크잖아요. 공연에서 쓰이는 어떤 그런 것도 크고, 그래서 진짜 저를 말려주신 많은 분들께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아직 있어요. 아직 많아요. 제가 최애로 뽑는 그리고 몇 가지 곡들이 지금 아직도 있는데 언제쯤 발매를 할 수 있을지는 고민입니다. 다음에 꼭 들려줄게요. 다음에. 근데 다음에 꼭 들려줄게요. 그냥 와라락 모아서 탁 그냥. 근데 저도 그냥 나중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해외 아티스트 분들 보면 막 15곡, 20곡짜리 앨범을 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음에 뭐 앨범을 낸다고 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노래들을 총 집합해서 그냥, 왜냐면 그런 앨범들 들어보면 뭐 대부분 결이 비슷한 앨범 곡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들도 많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뭐 저는 안 그런 경우를 많이 못 보긴 했는데, 근데 그냥 그러면 재밌지 않을까? 한 번에 막 열 몇 곡씩 그냥, 한 번에 막 13곡, 14곡 그냥 막 쏟아 부어서 그냥. 와, 그러면 진짜, 그죠? 근데 여기 너무너무 좋은 앨범명이 있어요. 그 팔레트라는 단어가 좋은데요. 그죠? 되게 장르가 뭐 엄청 많아가지고. 정규고 뭐 그런 뭔가 앨범의 단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근데 이제 공연을 하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걸 어떻게 엮지? 약간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번에 빙고에서 랩도 했는데 그죠? 근데 사실 저한테는 윤희라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냥 해도 되긴 합니다. 이번 응원법 재밌어요. 오, 벌써 1시간 반이 돼가고 있네요. B-I-N-G용. 콘서트 할 때 응원봉이 없으면 파란 풍선이라도 흔들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응원봉이 없는 유니들이 좀 있으실까요? 근데 파란 풍선은 그냥 공연 보실 때 불편하실까봐 혹여나 뭐 그 플라스틱이면 이렇게 흔들기 좋은데 파란 풍선 아니 풍선 괜찮네? 음, 음, 그것은 한번 파란색으로 염색하고 머리 흔드는 거 어떠냐고요? 근데 그 유니봉이 또 이게 막 파란색은 아니거든요? 그냥, 그냥 희미한 하얀 불 느낌이 저희가 이 밝기를 잘 선택을 못해서 약간 희미한 하얀 불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파랗다는 느낌도 또 아니어가지고 이게 모여 있으면 진짜 예뻐요. 근데 예. 아 맞긴 해요? 아 그래요? 음, 아 진호 형이 유니봉 찾을 때 희미한 거 찾으면 된다 그랬다고요? 이게 은은과는 약간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해 근데 예. 은은하다와 조금은 다른 느낌이 느껴지는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 빛에서 오는 뉘앙스가 우리보다 희미한 거. 아 그래도 모여있으면 진짜 저는 잊지를 못합니다 진짜 그 진짜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냥 살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게 그냥 평생의 안주거리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 그 모습이에요. 예, 진짜 너무 예쁘고. 유니봉이 없으면, 음, 음,
핀 조명 받는 후이가 레전드예요. 그래요? 손전등에 파란 필름이요? 야광 파일지라도 어떻게 안 되냐고요? 응원봉을 새로 내는 게 어렵냐고요? 네, 그 응원봉이라는 것이 물론 뭐 네, 기간이 좀 많이 길게 필요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서 네. 음, 하여튼 저희가 두 배로 더 빛나게 해보겠습니다. 이들은 오는 길에 어떤 와 아니 갑자기 문득 상상을 해봤어요. 그냥 저도 실감이 안 나거든요. 사실 지금은 진짜로 아직도 뭐 윤희도 알다시피 당연히 연습은 ING인데 실감이 안 나요. 사실 무대 위에 올라가 있지 않으면 실감이 안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음 윤희도 그러겠죠 아마.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진도 알겠고 이 텍스트도 다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도 다 알고 근데 이게 뭔가 딱 눈앞에서 만났을 때 그게 어떨지가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고. 근데 지금부터 이런 감정을 들면 안 되는 게, 어, 좋은 콘서트를 위해서는 너무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공연 시작 전에 괜히 또 울컥해가지고 또 막, 또 그럴 수 있으니,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이 마음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하면 그 당일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걸 자꾸 이렇게 덜어서 그랬구나. 그냥 이런 말. 제가 그 로드 투 킹덤 할 때 진호 형이 이제 그 봄눈 빛나리 무대를 준비하면서 그 막 마음을 막 차곡차곡 모았다가 한 번에 터졌을 때 그 감당이 안 됨을 느껴봐서 좀 마음을 비우고 좀 자꾸 이 생각을 오히려 비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안 울고 좋은 공연을 하지 않을까. 뭐 공연 끝날 때는 울어도 되죠. 근데 처음에 그러고 있으면 뭐 너무 열심히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막 했는데 갑자기 막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또 윤희들이랑 이렇게 오랜 시간 토크하고 노니까 좋네요.
저는 이만 또 가보겠습니다. 윤희들 안녕.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자고 행복했던 상하이에서의 후이였습니다. 안녕.